올해는 달라지고 싶다며 새해를 맞이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힘든가요? 때로는 따뜻한 위로보다 촌철살인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내 마음의 문제도 MRI로 찍어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더욱 빛나는 시간이죠. 내 마음의 MRI를 찍어볼 수 있는 시간, 나를 알고 나의 진짜 문제를 찾는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합니다. 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애절하게 들려요. 미세먼지가 요새. 아,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특히 정말 심하다. 아, 그래요? 네. 어디 나가지 마라 했는데. 네, 우리 그래서 안에 왔네요. 있잖아요. 스튜디오 안은 미세먼지 철저하게 네. 막고, 물론 그것도 조금 후진 스튜디오긴 하지만. 공기청정기 이런 거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형편이.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그런 우리 멋있는 이야기를 하자. 아, 네. 참 멋있는 이야기. 뭐가 있나요? 아유, 멋있는 고민입니다. 뭡니까? 현재 내가 가진 문제를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요, 박사님?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인류에게 남겨진 유산과 같은 생각이에요. 어린 시절의 아픔과 고통은 어린 시절의 것이지 그게 5년 10년이 지나가지고 묵어서 또 묵어서 썩어서 지금 어른이 된 나에게 남아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생각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교계에서 말하듯이 업으로 남아있다. 까르마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또 그렇죠. 자식한테 대물림을 한다. 그렇죠. 그거는 네. 사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생애와 전생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니까 도저히 억울해서 못 받아들이고 이럴 때 이제 네 마음을 달래라는 뜻에서 불교에서는 네. 전생의 업보다라고 그러는 거고 네. 그걸 이제 프로이드 할아버지는 이 또 소금 문명에서 기독교 전통에서 전생의 업보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 탓을 하는 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어릴 때 경험한 네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다.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 너한테 뭐 무의식으로 억압했던 것이 지금 의식화되면서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사실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의 정체가 뭔지를 알지 못했을 때 네.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왔다라는 측면에서 어린 시절의 상처 이게 마치 내가 지금 손이 좀 아픈 거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서 그것 때문에 손이 아프다 그러면 뭔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죠. 네가 마음을 제대로 잘 못 썼기 때문에 네가 지금 손이 아파. 이러면 왜 저 발은 안 아파요? 내 손만 아파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들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인간의 현재 겪고 있는 특히 성인이 자기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이제 심리학이 발전되고 네. 그다음에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탐색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현재 고통이나 아픔에 대한 또 우리가 보통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탐색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그냥 정신병 그래 네가 마음이 아픈 거는 네 몸이 아픈 거와 마찬가지야. 네가 우울하지? 그럼 우울증 약 먹어. 네가 지금 공황장애야? 그럼 공황장애 약 먹어.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가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는 현재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표면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느냐, 아니면 당신의 삶에서 진짜 문제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심리적인 탐색과 인간이 자기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가면 현재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프로이드 할아버지의 생각에 좌우돼서 자기 문제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도 과거에 갇혀가지고 어쨌든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좀 힘들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아, 그런 사연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사연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해주셔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인 42세 주부입니다. 저는 고민이 생기거나 의논할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는 얘기도 못하고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스킨십도 없고 늘 무섭기만 한 상대하기 어려운 높은 벽이었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 밑에 남동생이 있는 2남 1녀 둘째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이사를 13번 하면서 국민학교 때 집을 못 찾아 파출소에 가서 집을 찾았던 일, 6살에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반나절 만에 찾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엄마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오줌을 자주 싼다는 이유로 식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혼내셨고 저를 한쪽으로 따로 재우셨어요. 아빠, 엄마, 오빠, 동생 넷이 나란히 눕고 저는 발 밑에서 잤네요. 저는 3남매가 같이 있어도 나만 저리 가라는 더러운 기분을 느꼈어요. 오빠랑 동생은 남자라 좋겠다고 생각하며 평생 남자를 부러워했고 여자로 태어난 게 좋았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의 형제들이 좋은 일, 나쁜 일 사사건건 찾아오고 전화하며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네 부모도 아닌데 해결을 바랐어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저는 나까지 속 썩이지 말자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일 친한 친구랑 속내를 이야기하며 풀곤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그 친구가 수도원에 가고 이제는 대화 상대가 없구나 누구한테 의지하나 싶었어요. 집에서는 선 봐서 결혼해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 꿈이 수녀님이었어요. 대학 전공을 유아교육을 했고 4년간 유치원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나도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저의 환상이었어요. 아이들과 지내기가 힘들어서 유치원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현실 도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3개월이 지나자 분리불안이 온 건지 신혼집이 싫었어요. 그래서 친정에 가면 거기는 이제 내 집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속에 피임을 하다 2년 뒤 양쪽 집안의 불임 클리닉 이야기에 결국 피임을 중단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엄마들 준비 없이 나에게 찾아온 아이에게 미안했고 자신 없는 내가 싫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까지 독박 육아했어요. 4세까지는 제가 키워보겠노라 어린이집도 안 보냈어요. 지역의 유명 대학에서 미술치료 무료 상담의 기회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아이 심리 등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상담받게 되었어요. 결과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로 인해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6개월 미술치료 다니면서 저도 상담받고 나아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자꾸 제 마음을 흔드는 아이의 색약과 잊고 지낸 어린 시절 기억에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모성의 따뜻함이 부족한 엄마인 저인데 제가 갖고 있던 염색체로 아이가 색약이라서 모든 기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집에 찾아온 친정 엄마에게 대성통곡하며 엄마에게 살아온 날들의 속상함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토해냈던 날 의외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갑자기 찾아온 듯한 어리둥절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싫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녹는 얼음처럼 엄마 아빠가 따뜻하게 변하셨어요. 저만 변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처럼 되질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워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상처 잘 받는 유리 멘탈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처음 사귀는 건 쉬운데 1년쯤 지나면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또 아이 친구들이 저를 만만히 보는 게 싫어요. 저는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싫은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상대와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데 또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해요. 물론 공감해주는 사람하고만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보다 살기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와 육아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황 박사님의 처방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네, 진짜. 아이고. 저가 지금보다 살기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와 육아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지금 나오신 두 분 누구세요? 소개 안 해도 다 아시나요? 네. 자기소개 하세요, 그러면 빨리. 빨리. 햇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게 끝이잖아요. 뭘 소개하라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소개 끝났으니까요. 네. 이분 인간관계와 육아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한테 물어본 겁니까? 네. 물어보시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수님께서 답을 해줄 줄 알았지, 바로. 무슨 답이요? 이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줄 알았지. 이분 고민거리가 뭔데요? 일단 첫 번째로 1년간의 네. 만남 정도 하면 인간관계가 거의 끊겨간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 본인은 1년 정도 만나면 끊기는 그런 경험 아니에요? 아, 저는 좀 비슷합니다, 이분하고.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뭐 어쨌든 관계는 시작은 잘하거든요. 잘하죠. 그렇죠. 근데 그 시작했는 사람들과 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그 중에서 몇 명 말고는 다 같이는 못 가더라고. 다 같이 못 가죠.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또 그만큼의 네.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렇죠. 쏟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럴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 에너지를 쏟으면 좋겠지만 다 쏟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이해를 했죠. 에너지가 네. 충분히 많지가 않아서 그렇다. 이분도 이미 사연에 자기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네.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상처 잘 받는 유리 멘탈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착한 사람으로 착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인간관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자기를 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네. 뭐 열심히 받고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럼 내가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렇죠. 1년 지나서 끊어지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끄는 거야. 내가 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끊어진 것 자체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끊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끊었구나. 사람들이 끊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책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지내신다는 거죠. 근데 네. 박사님, 네. 이분이 누구한테 항상 의지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연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게 상대방한테도 전달이 되니까 좀 부담이 되거나 이런.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의지해야 되냐가 아니라 이분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상당히 예민하고 또 본인이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감정이 공감되고 공유될 때 자기가 수용이 된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이분 이 WPI 프로파일 보면 로맨티스트의 릴레이션 높거든요. 네. 이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신경 쓰지 못해줄까 했는데 실제로는 이분이 사람들하고 비교적 잘 지내시는 분인데 원래 어릴 때 집에서 사실은 이남 일녀의 네. 둘째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뭐 집이 형편이 조금 안 좋거나 어려우면 집에서 조금만 단칸방에서 자는데 네. 위에 엄마, 아빠, 오빠, 밑에 남동생 4명이 자고 네. 나는 발밑에 자는 네. 이것만 딱 보면 이 집에서 이 딸을 어떻게 취급했다는 거를 알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상당히 예민하고 자기가 착한 딸이어야 하고 이 마음 때문에 사실 밑바닥에 잤는데 왜 엄마 아빠 나를 대개는 딸이고 내가 이 집에서 공주로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엄마 아빠 사이에 살든지 아니면 가장 집에서 좋은 자리에 자려고 맞아요.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를 공주가 아니라 무수리로 딱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차별받고 거의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해도 돼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스킨십도 없이 늘 무섭기만 상대하기 어려운 높은 벽이었습니다. 사실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식들 첫째는 첫째대로 뭐 대해주고 막내는 막내인데 중간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쓸 가능성 높거든요. 네. 동엽 씨 예. 아, 집에서 몇째예요? 전 둘째입니다. 막내죠. 형제 둘인데 형하고 저하고. 근데 연년생인데 네. 늘 형한테 저도 치였어요. 왜요? 연년생인데 네. 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첫째다 보니까 주산, 그렇죠. 태권도, 뭐 보이스카우트 그렇죠. 다 해. 그렇죠. 근데 형이 흥미 있는 거는 저한테도 시키겠지만 형이 뭐 시켰는데 별로 잘 못했어. 네. 그럼 저한테까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없죠. 형이 막 주산을 했는데 잘 못해. 그럼 엄마 나 주산하고 다니고 싶어. 에이, 뭐 야, 그냥 완전 안 돼. 그래, 형도 해봐도 그리고 엉망인데. 형이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정말 하고 싶었던 그렇죠. 게 보이스카우트인가 그거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었는데 네. 형이 하고 있는데 네. 형이 하고 있잖아. 형 옷 입어보면 되지 네가. 그렇지. 네가 뭐 굳이 뭐 네가 같이 니까지 할 필요 있노? 형 그렇죠, 옷 입고 이러면 뭐 그 별거 없더라 엄마 보니까. 그렇죠. 돈만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형에 대한
그런 시선으로 계속 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형이 또 나중에는 미술을 했어요. 그다음 미술 가외를 하니까 돈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저한테 온전히 나눠 쓸 수가 없으니 형 쪽으로 몰아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외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전 늘 마음속에 지금도 부모님 만나면 한 얘기가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거는 생각보다 좀 없잖아. 다 형 해줬잖아. 아, 그랬더니 부모님 뭐라고 그래? 그럼 네가 잘 모르고 있다고. 아, 네 모르는 사이 우리가 해준 게 엄청 많이 해줬다고. 그렇죠.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엄마가 태권도도 시켜줬고 태권도도 학원도 시켜줬어요? 다녔고 컴퓨터 학원도 보냈어요? 하고 뭐 많이 했더라고. 알고 봤더니 수영장도 다녔고.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은 부모가 네.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못한 해줘도 것만 생각하게 네,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키워야 동엽 선생님처럼 네. 이렇게 저번 방송 때 되게 자립심이 큰 모습을 봤거든요. 20살 때 네. 제가 이제 딱 그만 부모님 되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네. 클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돼서 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도와주려고 일을 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연결이 잘 안 저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립할 테니까 혼자 클 테니까 도와주지 그냥 마세요. 동엽 씨 상담해 주지 말고 이 사연 주신 분 상담해 네. 주세요. 네, 이분은 이 문제가 뭐야 대체? 그러니까 둘째여서 그렇게 자랐는데 본인이 스스로 마다하지 않고 그냥 지냈다. 뭘 마다하지 않아요? 무수리의 자리를. 그렇죠. 네. 부모님은 아니 근데 스스로 본인은 어떻게 나만 저리 가라는 더러운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네. 그러면서 그거를 또 웃긴 게 네. 그게 오빠하고 동생은 남자라서 그렇다. 나는 여자라서 이렇게 차별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많은 여성분들 이런 착각 참 많이 하죠. 그죠. 내가 여자라서 차별을 받아. 뭐 오죽했으면 이 나라 그래서 여성 대통령 뭐 이러면서 예? 이제 그만. 뭐가 미워해요. 워. 예. 감옥 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여자라서 감옥 보냈어요? 근데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내가 딸이라서 이렇게 받아들이신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거는 이분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남자 여자 겉으로 보이는 거에 그냥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게 내 문제인 거야 라고 성급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삶의 안타까움은 이분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자책하는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여자라서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분이 자기가 생명인가 그게 있나 봐요. 색약이네. 네. 색약이 있는데 그 유전이 또 자기 자식한테 이게 전가되면서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부분도 신기해요. 얘가 색약이 있으니까 나도 색약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미술치료 상담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아이가 색약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네. 그런데 나도 어린 시절에 색약이 있었는데 애한테 그게 색약이 된다. 그거하고 네. 미술 치료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게 돼. 미술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아이가 색깔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지. 색깔을 구분을 잘하는 거는 네. 색깔 전문가, 색채 전문가가 네. 되는 거가 될 네. 때는 필요하겠지만은 색약이라는 거 어떤 부분에 있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안 좋았던 색약이라는 어떤 안 좋은 추억이 있겠지. 그게 이제 애한테 또 물러지니까. 안 좋은 추억이 있으면 잊고 지냈던 색약이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죠. 네. 안 좋은 추억은 이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약간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좀 무시당하고 산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추억, 어린 시절의 네. 아픈 기억 이런 걸 언급을 하는데 이분이 진짜 문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자기가 부닥치는 어려움이나 상황을 항상 부정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이 참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자책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역의 유명 대학에서 미술치료 무료 상담을 기회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아이 심리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그 아이 상담해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무료 의료 검진을 받는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의료 검진을 받으면 항상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아, 나중에 우리 병원 와서 치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신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고요. 네. 그래서 집중 검진을 받든지 빨리 와서 해야 정밀 돼. 진단을 좀 더 받아보시거나 네. 이거는 그동안 모르고 계셨는데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안 받아보셨어요? 많죠. 많죠. 그 말은 뭐예요? 네. 무료 검진을 해준다, 무료 건강 진단을 해준다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마케팅 활동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죠. 그걸 그럴 몰랐네. 때 무료 심리 상담을 해준다. 미술 치료 무료 상담의 기회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네. 봤더니 애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애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무조건 문제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당했네. 애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 무료가 역시 안 좋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무료 상담 아닙니까 지금? 아니 우리는 우리 이분이 지금 이 누구- 한자 엄청 나쁜 사람 몰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계속 이분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무료는 그런 또 병폐가 있어가지고. 아니죠. 지역의 유명 대학에서 미술치료 무료 상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무료 상담의 초점이 아니라 미술치료 무료 상담을 받으니까 애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술치료 상담을 받으세요. 네. 근데 애가 어리니까 색약이 있다는 애의 문제보다는 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미술치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서비스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빨려들가 붙네 줄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또 안 그래도 자기 어린 시절에 기억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이도 내가 제대로 우리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보는구나. 이제 이 상황에 이제 스스로 또 자책하는데 자책을 더해 자자책을 하는 상황에 이제 자책을 계속하면 사실은 자학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죠. 사연자분이 자학을 멈추시고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자기 스스로 자학을 멈추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계속 도둑해주고 막 다독여주고 그렇죠. 너 최고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자를 자학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본인이 자학하고 할 때 이분이 10년 전에 어떤 솔루션을 택하셨어요? 결혼이라는 솔루션을.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해. 내가 도망갈 또는 나의 삶에서 해법이야.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현실 도피로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분의 자학이라는 거, 자책이라는 거는 현재 있는 자기 상황이나 문제를 인식하기보다는 도피하는 방법, 회피하는 또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유치원도 그만두셨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힘들다고 느낄 때 이분은 네. 회피와 도피의 방법도 잘 사용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럼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분의 문제점은 지금 인간관계 1년이 끝나는 뭐 이유가 뭘까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 일단 해결됐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무관심하거나 당신이 나빠서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네. 당신이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힘든 사람이라서 걔네들이 도망갔다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고 없다. 이야기를 하고요. 요건 끝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네. 이분 사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지금보다 살기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 좀 더 살기 편해지려고 어떤 행동을 보였냐는 거예요. 일단 피하거나. 그렇죠. 네. 자책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죠. 네. 그랬더니 본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니면 더욱더 힘든 삶이 계속됐어요?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앞으로? 맞닥뜨려가지고 한번 그렇죠. 붙여야지. 훌륭해요. 예.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죠,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본인 삶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죠. 가지고 봐요. 지금 대인과의 관계도 이제 제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인간관계와 육아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거는 뭐 아줌마 쓰면 안 될까요? 아유, 지금 본인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다시 이야기해봐요. 또 피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죠. 아. 이거는 아줌마를 쓰면 네. 아줌마를 쓰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질문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 하나 키우는데 아줌마 쓴다 그러면 남편한테 좋은 소리 듣겠어요. 네? 아니, 내 월급을 다 주더라도 난 나가 있는 거지.
지금 육아가 힘들면. 이분이 어디를 나가요? 나갈 데도 없는 가정주부인데. 그러니까 다시 일하러 일을 찾아야지. 그렇죠. 그럴 때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 본인 지금까지 가지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이분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그러면 엄마 노릇도 가정주부 노릇도 못하니까 일하러 나간다고 그러지 않겠냐라고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없이 나가시면 이분은 웬만큼 무슨 일이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유치원 선생하다가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는데 그러면 다른 일을 뭐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육아 그 어린이집 이게 힘들어 그만뒀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내 애도 키우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아니에요.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그만둘 때 이 아이들과 내가 뭔가 따뜻한 거를 공유하고 아이들을 진짜 내 아이처럼 돌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자기 엄마 대하듯이 어린이집 선생님을 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다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유치원 선생님으로 있으면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까요? 그 아이의 엄마들을 돌보는 게 힘들까요? 아니 엄마. 그럼요. 대부분의 많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 돌보는 건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진짜 못 참는 거는 인간 같지 않은 것이 저 천사 같은 애를 데려왔을 때 그 인간 같지 않은 거를 어떻게 인간으로 내가 대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이 진짜 직업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많은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본인들이 갑질을 하는 희한한 모습을 많은 유치원 자녀를 둔 엄마들이 보여요. 이게 유치원 선생님을 진짜 우리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이고 가르치는 우리 아이의 최초의 선생님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진짜 지극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에이그 지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유치원 선생밖에 못해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면 조금 나은데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그럼 지는 뭐 유치원 선생도 못했지만 그래도 난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애를 여기에 보낼 정도가 되잖아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뭐 같은 모습을 유치원 생한테 보이는 거예요. 특히 본인이 가지는 결혼 생활의 문제, 아이와의 문제를 유치원에 와가지고 온갖 그 진상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요. 사연자분이 다시 유치원 선생님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네요. 아 그거는 저는 또 그럴 것 같아요. 내 애도 못 봤는데 가서 남의 애 잘 보고 있으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이분은 자기 애를 잘 못 봤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분이 정확하게 지금 약간의 마케팅 상술에 놀아가지고 자기 문제를 자책하는 모드로 인식하게 된 거고요. 애는 잘 키우고 있었을까요? 애는 비교적 잘 키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맨티스트 엄마의 릴레이션이 높으면요. 힘들더라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사실은 스스로 사회성이나 인간관계 또 육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는 육아나 인간관계는 편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식은 죽 먹기 같은 일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부터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내가 로맨티스트 성향으로서 예민하고 섬세하니까 처음에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긴장하고 다른 사회관계에서도 조용히 있거나 내가 안 설쳐도 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분이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나 뭐 그런 거를 받거나 그런 마음을 못하고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을까 뭐 이런 느낌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애 낳고 나서 지금 10년 동안 지내신 건 참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도 좀 크고 있는데 그랬을 때 당신이 단순히 혼자 독박 육아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우리 애를 키우면서 다른 애들도 내가 같이 키워본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스스로 위축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남편분이 와가지고 우리 아내 최고
와, 우리 아내가 육아를 진짜 잘하고 있네. 이렇게 어떻게 응원의 네, 메시지를. 본인도 못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갑자기? 아니, 화가 난 게 아니라 말도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웃음도 넣으려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게요. 이거 그냥 재밌게, 너무 진지하게 하면 다 따라합니다, 지금. 맞아요. 네, 조금 웃음 만들려고 그 없는 틈을 비집어가지고 차는데도 그걸 또 화를 내시고. 왜냐면 이거 상담 네. 벌써 다 끝났는데 네. 끝난 상담을 지금 붙잡고 있는 시간이 벌써 5분이 지났거든요. 나 맞네. 이 생방송 시간 지금 아까워가지고 죽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패스라고 해주세요. 했어요. 패스. 패스하면 너무 심심하잖아. 아, 그래? 그럼 뭐 어떻게? 그냥 팍 한 대 치워받으면 너무 통쾌하잖아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아유, 참. 나는 이거 끝까지 해야 되는 줄 알았지. 아니, 남 탓을 그렇게. 개인 싸워. 대한민국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